자, 이제 요약집 80쪽으로 갑니다. 공인인증사의 행정처분 80쪽.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봐요. 자, 그럼 공인인증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격 취소. 공인인증사 자격은 취소하얀 남아있다고요.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이거. 그래서 사유는 부양정 징이다. 부양정에는 징이 있다 그랬죠. 부정한 마음으로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자격 취소합니다. 그럼 이거 부정 취득은 형벌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부정 등록만 필체 3년이고 부정 취득은 형벌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했을 때 이때는 취소해 1-1이죠.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중소속을 했죠.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이중소속도 물론 1-1이죠. 다음에 이제 징역형 선고인데 이건 주의해야 되죠. 이법 위반이죠. 그럼 타법을 위반하여 징역받았습니다. 자격 취소할 일이 없다. 이 점 주의하시고 벌금 갖고는 절대 자격 취소 못하고 우리법 위반 징역형 선고라는 거. 이때 이거 우리법 위반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형 선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공인인증사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자격증 사유는 이장님 집에 불났다고 그랬죠. 이장불 확거 거금을 줄게 이거였죠. 그럼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 중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인장을 소공이 등록하였거나 미등록하였거나 다음에 불성실 설명했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확인설명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쓸 때 소공이 금지행위를 했을 때. 그럼 우리 법상 자격증 사유는 소공한테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이중소겠어요. 개공사 이중소는 필취. 인장은 업무정지. 불성실 설명 근거자를 미제시했어요. 이거 500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날인 위반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거짓기재 임취. 맞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여기 있는 행위를 해버리면 등록 취소는 500과나 업무정지예요. 따라서 소공한테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공의 이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준기한도 6개월, 3개월이 있는데 개업공사가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막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기준기한 6개월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기준기한 이중속 몇 개월? 6개월이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도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 되다 이거예요.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아주 잘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분의 1 보면서 가감이 가능한데 가중하더라도 6개월 못 넘긴다. 그러면 거기 그저 80쪽에 지금 주의 부분, 색깔 칠해진 부분 다 해결했습니다. 1번 자격 취소나 자격증 원하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2번입니다. 자격증 체불은 소공사만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고 3, 4번이거든요. 이거 위반 사실의 통보인데 지금 서울시장에게 자격증을 교부받은 거예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사죠. 이분이 감독을 나가셨다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자격 취소나 정지 못하는 거죠.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예요. 청문. 의견 제출을 말하죠. 이행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하면 교부한 자가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3번의 내용이고 4번의 내용은 이거죠. 이번엔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갔다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 줄 거예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처분을 한 후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고 취소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일 내 증을 반납을 해줘야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고 지정 취소는 우리가 이미 했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는 사유가 부운정 일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안 받았거나 위반하여 운영했을 때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의무사 합자 위반했어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른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죠. 그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사망해산 등의 사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고. 그래서 다 알고 있고요. 운영규정 관련 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이기도 하죠. 정보 관련 사항 위반은 1-1 사유이기도 합니다.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자, 문제집 127쪽 20번부터 나오는데 20번 문제는 27의 기출로서 이미 풀어봤어요. 21번 문제도 이미 풀어봤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넘깁니다. 22번. 다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부양정징이 아닌 경우에요. 1번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공사회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 부정 취득이죠. 자격 취소. 형벌 없다 그랬고.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네요. 이거 대우와 똑같죠? 그러므로 자격 취소 1-1이고. 3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했어요. 자격 취소 맞죠? 4번입니다. 소속공사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했어요. 자격 정지죠. 평상시 이중소은 자격정지. 그래서 4번 정답. 5번 공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죠. 집행유예 포함이라고 했고요. 자, 23번 내려갑니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 취소 맞죠? 1-1이고. 두 번째,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중계약서죠? 자격 정지. 기준기간 6개월이고.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한 경우. 근데 어쩌라고? 정당한 중개활동한 거죠? 확인 설명 한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한번 웃자고 내봤습니다, 이거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자격정지죠? 그래서 한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네 번째, 중개인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나란하지 않았어요. 자격정지 맞죠? 3개월짜리고. 중개사물의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는 금지행위죠. 자격정지 6개월짜리입니다. 그럼 아닌 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서 두 개였습니다. 이걸 세 개로 쓰면 안 돼요. 거꾸로 쓰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죠. 24번은 27의 기출이었거든요. 이건 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봤지만 소공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나련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네요? 1번 정답. 2번입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설명서 교부 안 했다고 그랬죠? 이건 누가 부담하는 의무예요?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죠, 이거. 3번입니다. 전속계약서에 의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이것도 전속계약서 작성의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 업무정지 사유죠. 4번 시군구청장은 공사자격정지 사유의 발생 시 6개월에 범위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시군구청장 밑줄 그어야 되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밑줄 그으면 OX, X예요. 주체 바꿨죠. 시도의사라고 해야 되죠. 주의하시고. 5번 질문. 자격정지 기한은 2분의 범위 안에서 가중강의할 수 있으면 가중하에 처분항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X.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25번 가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사증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대여한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오답노트 꼭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등록관청 밑줄, 자격 취소할 수 있다 밑줄이죠.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등록관청은 시도의사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할 수 있다. OX. X요. 취소해야 한다요. 둘 다 오답노트 만드세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그래야 돼요. 두 개 다 틀렸고. 다음 2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있죠. 예를 들면 이중소속. 그렇죠. 이중소속은 1-1이죠, 지금. 예,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 3번 질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지관한 시도사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지관한 시도사가 자격취소 처분, 자격증 처분을 하고 X 나가야 되죠. 자격정지,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하고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인가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5일 내 그 사실을 시도자에게 통보한다. 5일이 아니고 지첩시죠, 이거는. 취소 시에 5일이었죠, 이거. 5일 내 보고 통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첩시예요. 5번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소하면 등록도 반드시 취소해놔. 맞아요? 자격 취소하면 등록 반드시 취소죠. 왜요? 결격이니까. 그러나 등록이 취소된다 해도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26번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해야 된다. OX. 우리 뭐 위반 아니죠 지금. 그러므로 틀렸어요. 2번 지만 자격정지 처분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또는 소속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소공사만 대상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닙니다.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한 때 5일 내 국장 보고해야 한다. OX. X. 정지 들어갔죠? 오답 노트 만드시고 정지 들어가는 거 꼭 체크해야 돼요. 5일, 7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정지가 빠져야 된다. 4번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OX. X죠. 사유서 내야 되죠? 예, 구두로 설명하는 거 안 됩니다. 쓰레빠는 더더욱 안 된다고 그랬고. 5번 갑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아요? 자격정지 중 이중소겠죠?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27번 갑니다. 24회 기출이었는데 자격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는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기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1번입니다.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단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거 임치죠. 개공 위반하면 임치니까 6개월이에요 이거. 2번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맞네요. 3월. 2번 정답. 3번 개업공사가 동시에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된 경우 이거 이중속이죠? 그럼 개공은 필취니까 6개월이죠. 자격증이 6개월이고 거래계약서 거래는 거짓 기재했다. 임치죠? 6개월이고 당해처음에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다는 판단을 치겠다. 이거 금지행위죠? 임치니까 6개월.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28번은 26회 기출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소속공인사의 중개행위한 소공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26회 때 이걸 또 물어봤는데 1번입니다. 최근 1년 내 공사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건 업무정지죠. 세 번째 과태료죠 지금. 그러니까 업무정지죠 이거. 앞에서 2번 맞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하면 업무정지잖아요.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에요. 자격증이 아니죠. 2번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한 동안 보존하지 않았어요. 계약사본 보존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 업무정지 사유일 뿐 자격증이 아니죠. 3번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어요. 작성교부는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 업무정지 사유일 뿐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러나 4번 확인설명서에 서명문 나란하지 않았어요. 개공이 서명문 나란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안 하면 자격정지. 그래서 4번 정답. 5번입니다. 중사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건 교부문은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 업무정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 문제예요.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가지고 박스에 딱 넣고 기업, 이중 소속한 경우 니은 설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디귿 거래계약서 쓰면서 거짓 기재한 경우 다음에 리을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나란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뭐예요? 예? 디귿 리을이죠. 그죠?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19회 문제였는데 이건 26회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간단해요. 따져보면요. 개공 이중서면 뭐예요? 필취. 소공 이중서면 자격정지. 개공이 설명의 근거자료 미지시 500과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 거짓기재 개공 임치죠. 소공이 하면 자격정지고 서명날인 위반은 임치죠. 업무정지죠.
소공이하면 자격정지. 그러니까 임치는 업무정지 사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거와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문제예요. 항상.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예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이 문제집에 어려운 문제들 싹 빼버렸는데 내가 약간 남겨놨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들 다 있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근데 자격정지 이거 쭉 빼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 엄청 잘 물어봅니다. 이거. 아주 최고급 문제죠. 난이도가.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29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30번부터는요, 행정처분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살려놨다고 그랬는데, 그 30번 문제는 이게 17회 문제였어요. 이거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30번 문제. 기억입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마음으로 공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부정취득이죠, 지금? 서울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맞아요? 교부권자가 서울시장이었고 부정취득은 자격취소 맞죠? 기억 맞고. 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날인하여 서구청장이 그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정지하였다. 서구청장 밑줄 자격을 정지의 밑줄 OX X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개공이 자격정지 먹을 수 있느냐를 물었고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다는 말이었죠? 서구청장이 업무정지를 명하였다는 말이었어요. 자격정지는 불가합니다. 그래 틀렸고. 디귿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무소를 둔 기업공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거짓 등록이죠. 개공이죠 지금. 군포시장이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OX X. 거짓 등록은 필취예요 이거. 필취 사유에 또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틀렸어요.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래야 돼요. 다음에 리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사가 개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 연수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 맞았네요. 그럼 리을은 맞았고 미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경남도지사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다. 틀렸죠 이거? 게시 의무 위반은 100과죠. 100만 원의 과태료고 나아가 이 100과 누가 때려야 돼요? 게시. 성산구청장이 때려야 되죠. 그죠? 성산구청장 등록과책이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17회 때 이 문제 아주 어려웠는데 그래서 지문 하나별로 이거는 한 문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몇 개냐고 물어봤죠? 사례형으로 물어봤고 박스형에다가 옳은 것 찾아라에다가 몇 개냐고 물어봤고 이게 갈 때까지 간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2번 정답이었고 31번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그랬어요. 이거는 19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맞죠? 2번 자격증 처분 대상은 소공사이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개공이다. 맞죠? 3번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 할 수 없죠? 그럼 정지 중 업무 해버리면 둘 다 취소입니다. 이거. 업무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 취소,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 취소예요.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알아보시겠어요?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부터 3년 이상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맞고요. 5번입니다. 이중소관 소속공사는 자격증 사유에 해당하고 맞죠?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OX, X죠. 개공은 필취죠?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19회 기출이었고 5번 정답이었습니다. 32번 내려가죠. 옳은 것은 이건 한민호 문제 같은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때는 3년 동안 중개비용사 할 수 없다. OX, X. 이건 18회 지문이었어요. 결격에 해당된 경우는 3년 동안 중개비용사 할 수 없다는 틀렸죠? 결격사유 기간 동안 안 됩니다.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사유 기간 동안. 그래 틀렸고 알아보셔야 되고 2번 지문입니다. 개업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위반으로 다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취소 사유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보수초과. 보수초과 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때린다고 그랬죠.
이건 금지행위니까 임치예요. 그러니까 업무징역 6개월 딱 때립니다. 그래놓고 금액이 크면 고발 들어간다고 했죠. 고발해갖고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버린 거예요. 결격이죠. 등록 취소죠. 알아보셔야 돼요. 개공이 업무징역 처분을 받고 그 위반으로 다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버리면 등록 취소입니다. 결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행위가 임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사물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설명서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징역 처분 사유이다. OX, X. 구분해놔야 되죠.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건 500과예요. 근데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가 맞죠?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이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동일하다. OX, X. 이 이상의 거래계약 작성에는 임치죠. 근데 5년 보관하는 것은 업무정지죠. 틀립니다. 다음 5번 질문.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거나 중개 완성 시에 보증 관련 증서 4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OX.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임치죠. 근데 보증 관련 증서 4번 미교부는 100과. 그래서 3, 4, 5번은 제재가 나눠지는 경우. 이걸 묶어서 연습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전속. 전속계약서 작성 교부 안 해버리면은 이때는 이거 업무정지죠. 근데 전속시 정복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임치예요. 구분되셔요? 제재가 나뉘는 경우. 이게 3, 4, 5번 정리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33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공인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맞아요? 우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은 결격이죠. 등록 취소. 맞고요. 2번 개업공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등록 취소된다. OX. 이건 돈만 내면 되죠? 2번 정답.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자격이 취소된다. OX. 맞죠? 우리법 위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예요. 4번 질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과 자격이 모두 취소된다. 맞아요? 우리법 위반 징역형은 결격이죠. 등록 취소. 자격도 취소예요. 그러나 5번 질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은 맞죠? 등록 취소죠. 그러나 자격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4, 5번 질문 좌측으로 묶어서 정리하시고. 머리가 조금 뜨끈해지려고 하죠? 뭐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이게. 자, 그러면 요약집 다시 돌아갑니다. 벌칙. 81조. 하실만 하십니까? 어려워요. 제재 부분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정처분이 3개, 여기까지 3개고 벌칙에서 2개인데 그래서 토탈 지도감독은 5개인데 제재를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문에서 바로바로 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쪽에서는 필취, 업무정지와 승계,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고 벌칙에서는 1년짜리하고 과태료죠. 그래서 2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럼 벌칙은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벌칙인데 벌칙은 행정벌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벌의 종류는 2가지로 크게 대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자가 들어가서 말이 어려워 보인다고 그랬죠? 행정형벌 그랬는데 형벌은 징역벌금이죠. 법원에서 재판으로 나가고 질서벌은 과태료라고 그랬죠?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공통 단어가 행정벌이기 때문에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2가지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적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죠. 1년 이하의 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과태료는 2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더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나왔는데 행정처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럼 행정처분의 종류는 5가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고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가 있고 지정 취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럼 최근 우리 지금 그 제재가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험에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병과라고 그래요. 이거를 간혹 묻는데 이거는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 이 그림을 떠올리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제일 큰 라인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럼 라인이 서로 틀리면 한 건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동시에 병과할 수 있어요. 한 건의 위반행위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있죠? 한 건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나갈 수 있죠? 근데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리는 거 있죠? 이게 유일해요. 이게 유일한데 그 사유가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제정승인 변경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행위했을 때죠? 이게 유일해요. 그러면 자격 취소나 업무정지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라인이 둘이 같아요. 행정형벌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거 없어요. 라인이 같으니까. 이중제재 금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징역 선고하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다는 얘기죠.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징역 벌금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니까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병과할 수 없어요. 잡았죠? 감 잡고 넘깁니다. 이제 1년짜리, 3년짜리 암기해야 되죠? 형벌 3-3입니다. 뭐부? 정직투. 이거는 우리가 쉽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19회 외에는 3년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꼭 암기해야 돼. 1년짜리 물어볼 때는 3년이 꼭 끼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거? 3년이고 부정? 등록이다. 3년이고. 그러니까 얘 둘은 포상금 주는 거예요.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무부징직투 이렇게 얘기하고 1년짜리입니다.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죠.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하는 거 금지다. 이게 1년짜리예요. 쉽게 기억하시던데 이거 이중자에 걸리면 다 1년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소, 이중사무소 모두 1년이에요. 이중자에 걸리면 다 1년. 이중계약서 떼고 양도대환자 받은 자 다 1년이고 증, 양도대환자 받은 자 1년이고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자 한 차 모두 1년이고 사칭 두 가지죠.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자기를 사칭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어요. 1년이죠. 다음에 이거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아닌 자는 무조건 1년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정, 보조, 거래용무사업자 지정 취소해.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다음에 임시 시설물 설치했을 때. 비밀 누설죄에 걸렸을 때. 이건 반의사 불벌죄죠. 금지행위 1년짜리 4가지. 매, 무, 수, 거. 매매업, 무등록자와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지켰을 때. 따라오셨습니까? 형벌은 양벌기준 적용이 있죠.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하면 개공 벌금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벌 위반에 양벌 적용됩니다. 단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 벌금형을 면한다. 그죠? 그럼 질서벌과 행정처분의 양벌 규정이 적용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행위만 적용있죠. 소공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 정도 감 잡고 넘어갑니다. 과태료 500과 100과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나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먹고 운명하셨다. 운영규정 제정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거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죠 이거 500과인데 운영규정 위반하면 이거 질서벌 과태료와 동시에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하죠.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해요. 우리 과목의 유일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같이 나가는 케이스죠. 유일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대충 돌 던지면 50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도 암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공시명령 징계죠 이거.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안 했거나 명령자 위반하면 다 500이에요. 개선명령, 그 다음에 시정명령, 감독상 명령 전부 다 500이고 그 다음에 징계 해임 요구에 불응했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죠? 그럼 500과예요. 공시명령 징계다. 그 다음에
개공과 소공이 500과 있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개공이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맞죠? 그래서 500과 이걸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보자고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영이 아니고 명이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어요. 5개 과목물에 성명 미필기했죠? 100과.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 개공은 명칭 위반 100과죠.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100과. 포가 아니고 표죠. 개공이 표시광고 위반했을 때 100과.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다 걸리면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휴표, 기간 변경, 재개신고 위반이죠. 신고 위반 다 100과. 개, 등자보수 위반 100과.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죠. 10일 내 안 했을 때 100과.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 안 했거나. 근데 보증을 설정을 안 하고 업무 개시해버리면 임취. 의리인부주 취반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안 냈을 때, 거짓 사유서 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게 이제 100과 사유였고요. 이거는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 아주 잘 물어보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물어봐 버렸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건 쉽게 맞추는데 거래용모 사업자와 협회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한다? 국장이고. 연수교육 안 받은 소공 개공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개공 설명을 위반했네요. 등록관청이고. 영등포 휴게소 복까지는 등록관청이죠. 자격증 위반 납자는 시도지사. 그럼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 대상자는 거래용모 사업자 협회, 개공, 소공인데 누가 빠졌어요? 또? 보조원이 또 빠졌네요. 맞죠? 그리고 과태료도 500 이하, 100 이하니까 기준금액 정해주고 이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를 설정돼 가중 강경할 수가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500, 10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근데 과태료 기준금액은 우리 포기하자고 그랬죠. 다만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대통령령에 돈이니까. 감 잡았죠?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고 과태료에 대한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다고 그랬죠.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위반 딱지 끊기면 그걸로 10일 이상 기간 의견 진술기를 주죠.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 거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딱 모아서 우리 과목이 가장 어려운 부분만 딱 하고 있으니 점심 먹고 나서도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예. 자, 34번 갑니다. 34번. 132쪽 34번이에요. 다음은 공사업상 행정벌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행정벌에는 징역벌금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맞죠? 2번. 한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 맞죠? 라인 틀리니까. 3번 질문.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그 사유가 뭐라고요? 운영규정.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3번 질문. 근데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다음 4번 질문. 거래용모 사업자 및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맞죠? 5번 질문.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OX, X. 이거 양벌은 형벌에만 적용이 있다고 그랬죠? 형벌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 틀렸어요. 자, 다음 36번 기본 문제죠. 3년 이하직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그랬어요. 무부징직투 갑니다. 기억.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중기업을 영위했네요. 이거는 필취일 뿐 형벌이 없죠. 니은 천막 그 밖에 이동 위한 임시섬을 설치한 경우는 1-1 임취의 1-1이에요. 디귿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개설 등록이죠. 부정 등록이에요. 필취의 3-3이죠 이거. 3-3 필취. 리을입니다. 그러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용모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일 뿐 형벌이 없어요. 그럼 미음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만 취소할 뿐 형벌이 없어요. 디귿, 리을, 미음 있죠. 좌측으로 묶으세요.
이게 우리 제재에서 부정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정 등록, 부정 지정, 부정 취득이에요.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이거?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배치한 거예요, 이거. 대비하시라고. 그러나 비읍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나 쌍방대리했습니다. 3년 맞죠? 예, 그러니까 두 개네요. 디귿과 비읍. 이게 3년짜리였어요. 자, 37번 가죠. 전형적인 1년에 1000.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기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 떴죠? 중기업을 하기 위하여 중사분해 표시광고한 자.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1-1이죠. 니은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소공사. 소공사죠. 자격 정지. 디귿 5개 광물의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개공. 5개 광물 성명 미표인 개공이죠. 백과. 다음 리얼 중개사물의 매매업을 영위한 소공사입니다. 매매업 1-1 맞죠? 1-1이고 자격증지 1-1이에요. 소공이니까. 다음 미음 공인인증사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중개업무하겠죠. 대여 1-1 자격 취소 1-1이죠 이거. 다음 비읍 운영규정에 위반의 정보가 운영한 거래사업자는 500과의 지정 취소. 500과의 지정 취소. 시옷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인증사사무소 명칭은 아닌 자가 명칭사칭이죠. 1-1. 그러면 정답은 기업 리얼 미음 시옷 2번이었네요. 이 정도는 곤란할 수 있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38번 그럼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작년 기출이었어요. 39번 25회 기출이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낸 거는 처음이었어요.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이도 이것도 최고급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을 했어요. 이중자 들어갔죠? 1-1이고 니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공은 3-3이고 이동유연 임시설치한 개공은 1-1이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속된 공인인증사는 1-1이고 다음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중개업을 한 자는 3-3. 그럼 같은 게 1년짜리가 기억, 디귿, 리을이죠. 그럼 2번에 있고요. 니은과 미음이 또 같죠? 니은과 미음이 3-3. 근데 그건 없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40번, 41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42번 과태료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의사가 부과한다. 맞죠? 연수교육, 시도의사. 2번 공사협회 및 거래공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장의 부과임사다. 맞죠? 3번 공인인증사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거 시행령이라고 제가 일부러 해봤는데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하면 시행령. 좋습니다.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국토부령은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시행규칙. 그러면 과태료는 돈이니까 대통령령에 기준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맞았어요. 그럼 3번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4번 국토교통운영만 시도의사 등록과처럼 위반의 동기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에 이분을 범해서 가중항의하여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맞죠? 5번 질문 개의시음으로 위반한 기업공사에 대한 가중하여 처벌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4번 지문도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오답 노트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공사에 대하여 그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OX, X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계시니까. 이해되세요? 등록관청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주체를 바꾸는 거. 항상 주의합니다. 이거. 자, 그럼 4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자, 설문을 잘 읽어야죠, 이거는. 국장이라고 불렀죠? 국장. 국장을 제대로 못 봤으면 모두 정답이 아무리 봐도 다 500과니까 다 안 나오죠, 이게. 국장. 1번 협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불응했어요. 그럼 500과 국장 맞죠? 2번 거래공사업자가 운영규정 변경 승인 안 받았어요. 국장 500과 맞죠? 그러나 3번 소공사가 연수교육 안 받았어요. 이건 시도의사가 500과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협회라든가 5번 거래공사업자 모두 국장이 500과 맞죠? 자, 그럼 4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45번 100만원짜리 한번 볼까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중개인으로서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했다. 중개인. 명칭, 이거 위반이죠? 이건 사칭 처벌하는 거 아닙니다. 백과. 맞고. 니은 개업공사가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제기했다. 신고 위반이죠? 백과. 디귿 개업공사가 소공사에 고용신고 안 왔어. 이건 신고 위반이지만 업무정지. 그 밖에 위반 업무정지. 고용신고. 참고하시고. 리을 개업공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개공이 사무소 명칭이죠?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요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백과 맞죠? 미음 소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서밋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소공사는 자격 정지. 비음입니다.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에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5개 광고는 성명 표시 백과죠 이거. 명칭 위반. 시옷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한 경우 개공이 표시 광고 위반이죠. 백과. 몇 개? 5개. 정답 4번이었습니다. 46번 그럼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47번 문제 가볼까요? 이것도 기출문제 일부 제가 수정한 건데 바르게 연결. 이런 식의 연결 잘 물어봐요. 짝져진 것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선한다. 부정룩이죠. 3대 3이죠. 틀렸고. 니은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에 중개사무소에 표시한 거 있어요. 아닌 자가 1-1이죠. 500과가 아니고. 디귿 의리인과 직접 거래한 자 3-3 맞죠? 리을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받아 등록증 미반 납 100과 맞죠? 다음에 미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하거나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되냐 1-1 맞아요? 이중자 1-1 이 정도는 곤란할 수 있죠? 디귿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48번 가죠.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기출지문들 쫙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는 경우는 필요적 등록 취소에 다음에 OX 이건 금지행위죠. 의무적 등록 취소죠. 1년 이하적 등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맞았죠. 후다는. 2번 질문.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공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사의 벌칙 내용은 다르다. 같죠? 둘 다 1-1이고 임치예요. 18회 기출이었네요. 둘 다. 1, 2번이. 다음에 3번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벌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반의사 불벌죄. 이것도 고맙게도 잘 물어본다고 그랬고. 4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소공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게 해당 업무원화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법원에서 그 형을 감경했어. 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2분의 1이 아니고 형을 면제하죠.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면제합니다. 이거는 양벌 규정에 단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형이라고 그랬으니까 형벌 얘기하는 거예요, 징역벌금.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자가 개업공사이건 소속공사이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OX. 개공은 500과고 소공은 자격정지죠. 이해해 두시고. 그럼 49번 보실까요?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17회 기출이었어요. 벌칙 적용 예를 처음 물었죠, 이때. 이때 이 문제 또 엄청 틀리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개업공사가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거? 무등록 중개업은 3년에 3천이죠? 1,0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죠? 맞았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냐면 우리가 3년에 그때 3년 2천이었죠. 그 이거 모를까봐 웬 1,000만 원? 1번 정답 치고 나왔는데 적용 예를 물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질문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한 30만 원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0만 원. 맞죠? 백과니까. 3번 질문. 공인인증사협회가 공제사 운영실제 공시 의무 위반한 3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맞죠? 500과니까.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하게 한 개공이 1,200만 원 벌금 받았다. 이건 불가하죠? 네. 성명 사용하여 업무가 1-1이죠? 그러니까 1,200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5번입니다. 의리인과 직접 거래했다는 이유로 개공이 1,500만 원 벌금 받았다. 가능하죠? 3-3이니까. 그게 정답 4번이었고 50번 문제. 과태료에서 이런 문제 잘 냅니다.
부과 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부과권자, 연결을 물어보는 거죠. 작년에도 연결을 물어보긴 했는데, 작년에 그 밑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1번입니다. 중개완성 시에 보증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지 아니한 개공사 100만 원 이하 등록하청. 다 맞았네요? 네. 1번 정답이에요, 그럼. 2번 정당한 사입 시 연수교를 받지 않은 개공은 500만 원 이하 맞죠? 근데 등록하청이 아니고 시도의사예요. 3번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개공이죠?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고 이건 등록하청은 맞죠? 4번 정보망의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 운영한 거래공부 사업자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고 국토부 장관은 맞죠? 5번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하니 공사표는 500만 원 이하 맞죠? 근데 시도사가 아니고 국장이죠. 정답 1번. 그럼 5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벌칙은 좀 낮죠? 행정처분보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아주 어려워요. 특히 자격. 전원부 자격. 그러니까 이제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의 백지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고 한번 해봐야 돼, 직접. 아셨죠? 꼭 해보세요, 이거. 그럼 점심은 1시, 2시까지 하기로 할까요? 2시까지. 2시까지. 2시 반으로 하면 6시까지 가야 됩니다. 2시까지 하고 맛있게 드시고요.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